괴로움을 다독일 것. 나는 고요한 아침에 가장 편안함을 느낀다. 황색과 진한 주황색으로 덮인 하늘에 황금빛 해가 떠오르는 일출 장면은 늘 나를 감탄하게 한다. 일출은 어두운 밤이 오더라도 인생은 괜찮고 아름다울 수 있음을 잊지 않게 해준다. 하지만 하늘이 아무리 눈부시더라도 감사함이 멀게만 느껴지는 날도 있다. 누구라도 그런 날이 있지 않을까. 치유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던 중 어느 날 아침 나는 불안한 마음으로 잠에서 깼다. 울적하고 뭔가 맞지 않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이 이상한 기분이 나를 감싸며 기쁨도 사라졌다. 문득 좋은 하루를 보내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나를 더 뒤흔든 것은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내고 해결하려고 애쓰는 힘든 시간이었다.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는 상태가 싫었다. 나는 외롭고 불안했으며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이 부끄러웠다. 나는 내 인생 코치이자 스승인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미친 건 아닌지 확인했다. 그녀는 평소에 내가 외면했던 무언가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 같다고 말하며 나의 고통스러운 고통 스위치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라고 했다. 나는 눈동자를 굴리며 날카롭게 대답했다. 고통 스위치? 그건 내가 듣고 싶었던 말이 아니었다. 생각을 해보니 전날 밤 나는 어린 시절로 인해 내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기분을 느꼈다. 내가 왜 살아있는지 이해하려 했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은 무엇일까? 나는 지금과는 다른 더 나은 상황이길 바랬다. 내면의 어린아이가 심술을 부리고 있었다. 아이는 관심과 사랑을 갈구하고 있었다. 이 감정들이 다음날 울적한 기분으로 드러난 것이다. 나는 어린 시절에 기인한 부정적인 감정들을 구별하고 그 감정들이 현재의 삶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쏟았다. 그리고 그 문제를 잘 잠재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모든 기억이 몰아치며 내 하루를 장악해버리고 나니 지금까지 내가 확신을 가지고 해왔던 노력에 의구심이 들었다. 마음속으로 나는 이미 성공의 단계에 와 있었다. 나를 자극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작업을 모두 마쳤다. 하지만 그런 나에 대해 다시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에 좌절했다. 회복 과정에는 왜 끝이 없어? 도대체 왜 도착지 없이 지속되어야만 하는 거지? 나는 친구에게 물었다. 이런 과정을 몇 번이고 되풀이하다 보면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마치 같은 자리를 끝없이 맴도는 기분이다. 내가 바꿀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 알아. 내가 말했다. 그건 괜찮아. 하지만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과거에 나를 아프게 했던 것들이 아직도 아프게 한다는 사실에 화가 나. 친구는 내 얘기를 한참 듣다가 가능한 한 부드러운 말투로 이제 불평을 그만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가 이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이미 알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나는 왜 바꿀 수 없는 것의 고통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것일까? 친구는 내 진실은 진실이고 가끔 그 진실이 혼란스러운 방식으로 모습을 드러내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가치 없거나 부족한 존재는 아니라고 설득했다. 내가 이미 깨달았다고 생각한 무언가로부터 여전히 깨달음을 얻는 중이라고 했다. 그게 전부였다. 나는 절대 괴로움을 완전히 잠재울 수는 없으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괴로움을 다독이는 게 전부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친구는 나에게 어린 시절에 나와 대화해 보라고 조언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어린 시절에 내가 불쑥 나타나 자기를 잊지 말아달라고 애원할 때마다 어린 시절에 나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다. 하고 싶지 않았지만 시도해서 손해볼 건 없었다. 특히 나의 괴로움을 누그러뜨리는 데 도움만 된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나는 우선 이 질문으로 시작했다. 나는 어린 시절에 나에게 상처받은 후의 치유에 대해 뭐라고 얘기해 줄까? 그녀에게 들려주고 싶은 지혜의 말은 나약함과 관대함, 용기에 관한 내용일 것이다. 나는 이렇게 말해줄 것이다. 상처를 견뎌봐. 고통에 더 자주 머물러. 두려움에서 도망치지 마. 너를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을 만지고 대면하길 두려워하지 마. 도움을 청하는 것은 너를 약하게 만들지 않아. 상처받기 쉬운 나약한 모습에 무너져도 괜찮아. 바로 그곳에서 회복할 힘을 찾을 것이니까. 너의 약하고 여린 곳을 천천히 보담고 붕대를 감아줘. 서둘러 다시 일어선다고 해서 빨리 회복하는 것은 아니야. 나는 어린 시절의 나에게 엉망이 되어도 괜찮다고 말해줄 것이다. 오히려 엉망진창인 상태가 좋을 수도 있다. 우리가 마주하는 혼란스러운 순간에서 엄청난 마법을 발견할 수 있다. 진정한 치유의 과정은 나를 산산조각낸 모습에 드러난다. 친구와 깊은 대화를 나눈 후 괴로움의 바다를 항해하는 일은 멈추지 않는 과제가 되었다. 며칠이 몇 년으로 이어지니 감정적 고난에는 끝이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오히려 더 편해졌다. 나를 자극하는 요소들은 또 나타날 것이고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를 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슬픔이 닥쳤을 때 스스로 다독일 수 있는 새로운 방법들을 익힐 힘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위안을 받는다. 한계를 벗어난 느낌을 받으며 눈을 뜬 그날 아침, 나는 내 마음의 평온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었다. 나는 그런 기분을 스스로 다독일 수 있는 도구를 갖고 있다는 사실도 잊었다. 이것은 치유라는 퍼즐의 한 조각이다. 상처와 마음의 고통에 절대 익숙해지지 않겠지만 그런 것은 시간이 지나면 결국 괜찮아진다는 것을 믿게 되었다. 또한 가끔은 시간이 흐른다고 괜찮아지지 않는 상처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래도 나는 그 상처들을 계속 보듬고 상처에서 배움을 얻을 것이다. 일이 어떻게 진행되더라도 나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괴로움은 내 인생의 스승이다. 나에게 치유하는 법, 짙은 슬픔의 순간에 나에게 친절함을 베푸는 법, 긴장과 불편함, 불안함을 일으키는 순간을 천천히 지나가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아무도 나에게 삶에서 오는 피할 수 없는 고통을 완화하는 법을 알려준 적은 없다. 그것의 책임은 나에게 있다고 말해준 사람도 없었다. 나는 그 고통을 초래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지 모르는 나의 역할을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이해하는 방법도 스스로 깨달아야 했다. 괴로움과 혼란 속에서도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한 미련은 떨치고 슬픔을 이해해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음으로써
상처받은 내 일부를 낫게 할 수 있다. 고통 속의 기쁨은 멀리 있는 것 같아 보여도 내가 더 발전하고 성숙해지면서 내 이야기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에 있다. 당당하게 내 고통을 직시하며 너는 나를 침묵시킬 수 없어라고 말하게 될 수 있으면서부터 고통을 다루는 방법에 변화가 생겼다. 이는 내면에 있는 아이를 보살필 수 있게 도와주었고 나의 아이들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돌보는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우리는 인생의 안락함을 추구하고 정해진 길을 벗어나지 않으며 안전한 선택을 하라고 배웠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그리하여 삶과 치유, 감정을 돌보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꼭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방법을 배우는 과정은 험난하며 우리가 그 길을 찾아 떠나는 동안 많은 산에 오르락내리락 해야 할 것이다. 내 친구는 내가 괴로움에 침묵하지 않기로 다짐했다는 사실을 상식해 주었다. 괴로움을 평생 모른 척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 나는 상처를 입겠지만 치유도 일어날 것이다 라는 주문을 외운다. 항상 좋을 수만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니 좋은 순간을 온전히 즐길 수 있게 되었다.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다른 일들 때문에 앞이 깜깜한 날이라도 내 인생의 일출을 놓쳐서는 안 된다. 우리가 깊은 슬픔에 빠져 있다 해도 삶은 계속된다. 괴로움을 다독이는 법을 배우는 것, 고통 속에서 어떻게 나아갈지 선택하는 것에 삶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비법이 있다.